세상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모험가 발견의 시기인 신항로 개척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신항로 개척의 시대란 유럽인들이 항해술을 발전시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는 등 다양한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대를 말합니다. 신항로 개척의 시대는 15세기 초중반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탐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15세기 후반의 유럽 열강들은 새로운 무역로와 영토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바스코 다 가마, 페르디난드 마젤란, 그리고 프란시스 드레이크와 같은 탐험가들은 부와 권력, 영광에 대한 열망에 이끌려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를 시작했고 도중에 믿을 수 없는 도전과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험가들은 종종 폭풍, 질병, 반란에 직면하면서 위험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고 힘든 항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탐험가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겠다는 갈망으로 탐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 한 명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탐험과 식민지화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땅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탐험과 식민화의 이 시대에는 논쟁이 없지 않았습니다. 유럽 탐험가들은 종종 토착민들과 충돌했고 폭력적인 사태와 지역 주민들을 황폐화시킨 질병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서양 노예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농장과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신항로 개척의 시대는 또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적으로 한정된 교역만을 이어가거나 아예 서로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각 문명권과 대륙권들이 본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탐험가와 학자들이 신세계와 신세계의 많은 경이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예술, 문학, 과학 분야에서 많은 위대한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럼 탐험의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와 그들의 항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1488년 아프리카 남부의 희망봉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국왕주왕 2세로부터 당시 전설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여겼던 에티오피아를 찾을 것을 명령받아 아프리카로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을 출발하여 보자도르 곳 등 수많은 곳을 넘어 결국 기니만에 도착하였고 계속해서 해안선을 통해 항해하던 그는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 13일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우연히 아프리카 최남단 현재의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봉이란 이름은 이후 본국으로 귀환한 디아스의 모험담을 들은 포르투갈 국왕주왕 2세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전설의 기독교국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하여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전진하여 알고아만까지 이르렀으나 그 이상은 오랜 항해로 지친 선원들의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르투갈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아프리카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페드로 알바르스 카브랄과 함께 브라질 항해에 동행하였다가 폭풍으로 조난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희망봉을 발견하고도 바스코 다 가마에게 인도 항로 개척의 공적을 빼앗긴 원한의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한 탐험가이며 당대의 유럽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대륙이 있음을 알리고 유럽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유럽인입니다. 콜럼버스는 지중해에서 선원으로 활동하다 포르투갈로 이주하였으며 이 시기에 아시아로 가는 신항로 개척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1485년에 포르투갈의 국왕주왕 2세에게 서해 항로 탐험을 제안하였으나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와 동방무역 항로 개척을 준비 중이던 주앙 2세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새로운 후원자를 물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아시아로 가기 위한 서해 항로 탐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1492년 8월 3일에 스페인 카디스를 떠나게 되었으며 2달 10일 뒤인 10월 12일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이 아시아라고 믿었고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도인이라고 착각해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신대륙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의 어원이 된 아메리고 베스푸치이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아메리카 대륙의 명칭을 그의 이름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로서 아프리카 남부의 희망봉을 경유하여 1498년 인도에 도착함으로써 포르투갈의 수건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는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에니크가 신항로 개척의 시대를 시작한 대서양 탐험 이래 8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까지 항해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7년 7월에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총 2년이 걸렸고 약 42,000km를 항해하였습니다. 출발 시 함선 4척을 이끌고 갔으나 2척만이 돌아왔으며 170명 중 55명만이 생존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 포르투갈은 동방무역의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유럽과 인도 간 해상을 통한 직접 교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519년 신항로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 마누엘 1세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게 됩니다. 생전에 총 3차례에 걸쳐 인도로 항해했으며 1524년 인도 부왕으로 부임하여 활동하다가 인도 코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지구가 둥글고 바다로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포르투갈 태생의 스페인 탐험가입니다. 포르투갈에 의해 동방무역 항로가 개척되자 스페인은 서해 항로 탐험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1518년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의 지원 하에 서해 항로 개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방해와 포르투갈 출신인 마젤란에 대한 스페인 선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항해 준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1519년 9월 20일에 5척이 스페인을 출발했는데 한 척이 탐험 중 침몰하였고 또 다른 한 척은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세 척을 이끌고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후 태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태평양을 횡단하여 1521년 4월 7일에 필리핀 세부 섬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마젤란은 4월 27일 필리핀 막탄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빅토리아호 한 척만이 1522년 9월 6일에 스페인 살루카 항에 도착하였으며 출발할 때 승선 인원은 270명이었으나 18명만 생존하여 귀국하게 됩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계 일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마젤란 탐험대가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에 성공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영국인 탐험가로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영국인으로는 최초로 태평양을 항해한 탐험가입니다. 그는 친척인 존 호킨스 밑에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1570년 이후 서인도 제도의 에스파냐, 선박이나 식민지 마을을 습격하는 등의 해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573년에 스페인 수송대를 급습해서 20여 톤이 넘는 막대한 금은을 약탈하였으나 스페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1577년에 드디어 그는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합니다.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을 지나다가 폭풍으로 동행한 배 4척을 잃었고 기함인 골든 하인드우만 마젤란 다음으로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혼곡과 드레이크 해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후 칠레와 페루 연안을 북상하여 에스파냐 식민지와 갤리온 선박을 공격하여 금은 보화를 약탈하고 태평양을 건너 자바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도양을 횡단하고 희망봉을 돌아 1580년 9월에 무사히 영국 플리머스 항에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마젤란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일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때 드레이크는 노획한 보물 대부분을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쳤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엘리자베스는 드레이크에게 자귀와 훈장을 수여하고 일종의 명예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1588년에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찌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탐험가는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북극과 북미를 탐험한 영국인 헨리 허드슨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허드슨만과 뉴욕의 허드슨 강을 발견했는데 이 강은 나중에 대영 제국의 중요한 무역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항로 개척의 시대는 유명한 탐험가들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땅과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많은 선원, 상인, 모험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시대는 위대한 모험 발견,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가져왔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느껴집니다. 다음에 지도를 볼 때 모든 선, 모든 경계선, 모든 경계가 이야기를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 뒤에는 도전하고 발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만나요.